60세가 넘은 지금,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삶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왔습니다. 경력, 자녀, 부모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사회와 가족을 향한 책임들까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식사 시간과 등을 돌리고 잠드는 밤 사이에서 무언가가 희미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사랑이 세월과 함께 우리를 떠나버린 걸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의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지친 눈빛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수천 쌍의 부부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손길,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들은 마치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60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더 깊고 따뜻하며 소중하게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또한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노년의 삶을 관찰하고, 듣고, 함께 걸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네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라며 감정적인 욕구를 조용히 접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욕구가 올바르게 존중받는다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믿음과 친밀함, 그리고 행복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고민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건강한 감정생활과 성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와 더 진솔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로 잠드는 밤이 더 이상 없도록, 조용하기만 한 식사가 아닌 따뜻한 교감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 그리고 당신 어깨를 스치는 아내의 손길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함께 잠든 게 언제인가요? 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 속에 있고 함께라면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을 남기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지. 별표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별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변하고 있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면 당신은 그 시간을 더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 그녀와 함께 말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저를 찾아와 당황스럽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아내와 가까워질 때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실망스러워요. 그들은 이 말을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들릴까 두려운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봅시다. 발기부전, 성욕 감소, 피로감, 자신감 저하는 이 나이대의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장애물은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을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신호이자 아내와 더 진솔하게 소통하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관계 시 통증을 느끼거나 건조하고 따갑거나 단순히 감정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살까봐 혹은 남편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음에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10년 넘게 서로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내는 접촉에 대한 두려움으로 따로 잠을 잡니다. 어떤 남편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당신이 이 제60대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가 당연한 일임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입니다. 이는 세월을 이겨내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아름답고 따뜻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래는 제가 30년 넘게 노년 부부들과 함께하면서 얻은 간단하지만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결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별표 첫 번째 비결,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별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단지 육체적인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눈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시간을 느끼고 진심 어린 관심을 나누는 것, 가벼운 포옹, 아침 인사 한마디, 저녁 식사 후 한 잔을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젊은 날의 급한 관계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신기하게도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68세의 한 아저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를 갖는 게 두려워요. 예전처럼 못할까 봐, 아내를 실망시킬까 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은 뒤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내분은 운동선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남편이면 충분하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더 적극적이에요. 자기 전마다 5분씩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사랑은 가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심과 인내 말이죠. 별표 두 번째 비결, 자세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별표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을 때는 육체적, 감정적으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고령 부부들이 전통적인 자세를 고수하다가 허리, 무릎, 어깨에 무리를 주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옆으로 누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릎이나 허리 아래 부드러운 베개를 받쳐보세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강요나 통증이 아닌 자연스러운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몇 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깊게 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씨 부부는 매번 가까워지기 전에 서로의 어깨를 스트레칭하고 5분간 어깨와 목을 마사지해 줍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때는 불안하지 않고 오직 아내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렇게 작아 보이는 준비 과정들이 사실은 노화된 몸과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는 마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별표 세 번째 비결, 술은 멀리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 별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세 번째는 술을 절대 피하고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에게 술은 습관의 일부이고 아내와 가까워지기 전에 촉매제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술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어지러움을 유발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의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 술은 부작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72세의 한 씨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아내와 가까워지려다 병원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이 자신감을 줄 줄 알았는데 거의 실신할 뻔했어요. 이제는 겁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에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허브차를 대안으로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 차는 긴장을 풀어주고 인삼차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 다른 부부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을 자신들만의 낭만적인 의식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성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0분 걷기, 기본 요가 또는 케겔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유연성을 높이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걷기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고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별표 네 번째 비결, 준비과 회복 질환은 황금 단계 별표 제가 고령 부부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중간의 순간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전후의 두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 단계와 회복 단계라고 부릅니다. 70세가 되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기 전과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전체 경험을 좌우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의 정 씨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아내와 가까워지기 전에 가볍게 안아본 적 있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좀 어색했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 성급함이 아내를 움츠리게 만들고 결국 점점 거리를 두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담 후 그는 아주 간단한 시도를 했습니다. 아내의 어깨를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조용히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만으로도 아내가 웃었어요. 우리 둘 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가까워지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어깨와 목 마사지를 통해 몸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거창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거나 예전에 즐거웠던 일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에서부터 감정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서둘러 옷을 입거나 등을 돌리고 잠들지 마세요. 나란히 누워 서로를 안아주세요. 단 몇 분이지만 그 시간은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거나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한 아저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아내도 사랑받고 싶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두 단계를 잘 실천할 수 있다면 부부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아내가 서로의 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나이도, 성능도, 외모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별표 5번째 비결, 여성의 건강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별표 마지막으로 저는 부부간의 친밀함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섬세하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성의 성 건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60세 이후 여성의 질건조는 매우 흔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여성은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게 되고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도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68세의 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매번 아프고 억지로 참게 되고 결국 진짜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돌보면 여전히 충분히 달콤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기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고 향도 없고 대형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노년 여성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 윤활제를 사용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아내가 저용량 에스트로겐 크림 같은 호르몬 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제품을 임의로 사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다가 염증과 자극이 생겨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례들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보여주는 배려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안전한 윤활제를 준비하고 그녀의 감정을 먼저 물어보고
불편해 보이면 언제든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황혼기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별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 별표 60세 이후의 감정이나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요, 선생님. 하지만 바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함께 평생을 약속한 부부 사이의 연결, 두 사람 사이의 교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은 생각을 했던,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로 용기를 내어 관계를 다시 시작한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수영 씨, 63세.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10년 동안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밥은 같이 먹고 잠은 따로 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도 아내가 좋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실래요? 하루에 단 5분만 아내의 손을 잡고 아무 이야기나 해보세요. 날씨 이야기, 식사 이야기, 예전 추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한 달 후 이 씨는 다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행복이 담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줘요. 매일 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신혼 시절처럼 이야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행동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것을 사랑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하고 인내심 있고 진심이 담긴 행동 하나면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감정도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70세 박정호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꽤 우울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분간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가 당황스러워하는 이유가 발기부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도 피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랑은 여전히 눈빛에 남아 있어요. 오늘 밤은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세요. 마치 처음 사랑했을 때처럼요. 2주 후 박 씨는 미소를 띠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해봤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죠. 그런데 아내가 웃으며 제 손을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매일 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남편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수많은 아내들도 만나왔습니다. 조용히 인내하며 살아온 여성들. 그러나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진짜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간직한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60을 넘긴 나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중 한 분이 62세의 김묵희 씨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옷자락을 꼭 쥔 채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과 가까워지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럴 때마다 아프고 제 자신이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질건조증은 이 나이대 여성들에게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종종 공유되지 않고 숨겨진 채로 견디며 지내다가 결국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외롭게 만들지만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몰라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밤 부부가 함께 앉아 5분간 남편이 아내의 어깨와 목을 가볍게 마사지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무런 압박 없이 그저 편안하게 연결감을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후 김 씨는 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당신이 예전과 달라 보여. 마치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그 여자 같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자식의 엄마도 밥하고 청소하는 아내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요. 이 놀라운 변화는 약이나 치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결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귀 기울여지고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다시 밝고 여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의 감정을 다시 불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이야기는 65세 전곡혜 씨의 사례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무려 15년 동안 따로 잠을 자며 살아왔습니다. 서로 안아주지도 않고 밤의 대화도 나누지 않으며 그냥 함께 사는 두 노인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분을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죠, 선생님.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저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신 그녀는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시 자게 되었어요. 매일 밤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처럼 외롭지 않아요. 보셨죠? 15년 동안 따로 잠을 자던 부부도 손 한 번 잡는 것으로 감정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은 언제나 큰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다시 사랑을 전하는데 절대 늦은 때란 없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께 압박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나이대의 많은 남성분들도 거리를 느껴본 적 있고, 불안했던 적 있고, 자신감을 잃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걸음만 내디면 곁에 있는 아내도 당신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때로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손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70세의 사랑은 거창한 약속도 비싼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인내심, 그리고 약간의 다정함이면 충분합니다. 이 긴 여정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전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걸 믿습니다. 별표 영양 건강과 행복의 기초 별표 노년기의 감정적, 성적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약이나 의료적 치료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양과 신체 활동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성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부부간의 연결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저녁 식탁에 찐 생선, 신선한 채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오를 때 그 식사가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아내와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요. 혹은 저녁 식사 후 30분간 산책하며 소화를 돕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두 사람을 더 웃게 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도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일들이야말로 60대, 70대 부부의 삶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영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즉, 여러분이 매일 몸속에 넣는 것들에 대해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며 심혈관이 예민해지고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음식들은 단순히 체중이나 혈당 수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욕, 유연성, 정신의 맑음까지도 직접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저는 노년 부부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황금 식단에 집중하세요. 즉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식단입니다. 우선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시금치, 브로콜리, 비트처럼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식이섬유와 엽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호두, 치아씨 같은 견과류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식을 대체해줄 뿐 아니라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E 같은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 성호르몬 유지와 자연스러운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몇 조각, 키위, 멜론 같은 과일은 식후 소화를 돕고 비타민C와 칼륨을 공급해 심혈관 건강은 물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70대 부부 한 쌍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배 한 개를 함께 깎아 반씩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이 시간이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어떤 보약보다 부부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조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 조절하거나 회복하지 못합니다. 먼저 술입니다. 예전에는 술을 감정의 윤활유처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성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은 혈압약, 당뇨약, 심혈관약 등과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60세 이상 대부분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약들입니다. 카페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작은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거나 잠자기 직전에 마시면 불면증, 심박수 증가, 불안감을 유발해 저녁에 친밀한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연잎차, 캐모마일차, 인삼차처럼 향이 은은하고 따뜻한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튀김류,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뿐 아니라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성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 소화를 방해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느끼게 합니다. 물론 식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한다면, 특히 아내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채소를 고르고, 주말에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그 모든 순간이 당신과 아내가 마치 처음 동거를 시작하는 연인처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별표 운동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황금 열쇠 별표 이제는 신체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황금 열쇠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될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힘들게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가볍고 규칙적인 운동만 유지해도 몸은 유연해지고 정신은 맑아지며 약간의 성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손을 잡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70대 부부는 매일 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네를 3바퀴 돌며 산책을 합니다. 그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3바퀴 산책이 우리를 단단히 이어주는 끈이에요. 걷기 외에도 저는 엉덩이 들어 올리기, 브릿지,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시니어 요가 같은 운동을 권합니다. 이는 엉덩이, 허리, 골반의 유연성을 높여주며 이 부위들은 성기능과 부부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소개하는 운동은 케겔 운동입니다. 즉 골반저근을 가볍게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으며 관계 시 신체 조절 능력을 높여주고 시간을 늘려줄 뿐 아니라 배뇨 기능도 개선해 줍니다. 신호등을 기다릴 때, 양치할 때, TV를 볼 때도 조용히 할 수 있어 매우 은밀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부부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따로 운동하지 마세요. 아내는 혼자 요가하고 남편은 뉴스만 보고 있지 마세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숨을 헐떡이며 함께 웃는 그 순간들이 바로 새로운 추억이 되고 새로운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부부들이 운동을 함께 한 뒤 서로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정서적 근육도 다시 쫀쫀해졌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요. 여러분, 영양과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충실하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단순히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내와 함께 느리게 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은 60대, 70대만의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별표 매일 작은 것들로 사랑을 깨우세요. 별표 어느 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칠순에도 사랑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추억일 뿐일까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70세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진실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모나 충동적인 열정, 혹은 20살 시절의 약속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 때문에, 평온함 때문에, 그리고 소박하지만 깊이 스며든 일상들 때문에 사랑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물을 따라주는 눈빛에 있고, 어젯밤 잘 잤어요. 질문 속에 있고, 부엌을 지나며 건네는 가벼운 손길에 있고, 혹은 단지 늦게 들어올 그 사람을 기다리며 켜두는 불빛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소중하고 평범한 사랑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적은 작지만 꾸준한 행동에서 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온전히 마음이 담긴 행동 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함께 외출하면서 손을 살짝 잡는 것,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쥐기만 해도 좋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침묵하는 배우자에게 조심스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 오목적 없이 그냥 함께 있기 위해. 조용한 아침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따르고 신문을 읽는 것, 말은 없어도 연결된 그 시간. 또는 집안일로 피곤한 아내의 어깨를 5분간 조용히 마사지해주는 것. 그녀가 피곤하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돌보고 싶어서. 그런 작은 행동들이 매일 조금씩 반복될 때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싶어요. 사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이 담긴 아주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로 다시 사랑을 되살린 부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창한 고백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면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용기, 손을 잡는 용기, 부끄러움 없이 대화하는 용기. 머리는 희어지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용기. 당신도 아시겠지만 젊을 땐 우리는 눈과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기억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인내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수천 명의 노년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깨워야 할 뿐입니다. 아마 오늘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랑을 먼저 깨우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아내 옆에 더 앉아있는 것,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는 것,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잠들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전한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거나 용기를 주었거나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뿐 아니라 60세 이상의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도 이처럼 다정한 이야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은 기쁨, 마음이 울컥했던 순간, 혹은 조용히 감춰두었던 슬픔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를 다시 안고 싶다는 마음,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고 당신 역시 예상치 못한 따뜻한 응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투심이 생기는 노년의 감정부터 오랜 결혼 생활 후 아내와 다시 데이트하는 법까지 더욱 가까이에서 노년의 행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